22학년도 고3 10월 전국 연합평가 문제 확률과 통계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3번.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 집단에서의 표준 편차 시그마, x의 시그마에다가 크기의 양의 제곱분으로 나눠주면 되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자, 루트 36, 즉 6이 되죠. 자, 6분의 표준 편차 12 해서 2가 되겠죠. 자, 선택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자, 요 전개식에서 x 6제곱의 개수는 자, 여기 뒷부분에서 최고차가 5차니까 자, 요 1하고 곱해서 6차가 될 수는 없죠. 따라서 x제곱과 곱해서 전체적으로 6제곱의 개수는 요 뒷부분, 요 5제곱, 요 5제곱 부분에서의 x의 4제곱 앞부분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다. 따라서 x-2의 5제곱의 일반항은 5 컨비네이션 r에 마이너스 2의 5-r x의 r 따라서 r이 얼마가 되면 되죠? 4일 때 이 부분의 값이 정답이 되겠다. 따라서 5 컨비네이션 4 곱하기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12 정답 되겠죠. 선택지 1번 되겠습니다. 자, 25번 x 이상 확률 변수 x 확률 분포표가 나왔고요. 자, 마이너스 3일 때 분모 4로 이렇게 통분을 시켜 놓을게요. 자, 그러면 x의 평균이 마이너스 1이다. 자, 마이너스 1이랍니다. x의 평균은 직접 구해보면 4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6. 자, 0은 곱하나 마나 0이고요. 플러스 a가 되겠지. 따라서 a-6이 마이너스 4이므로 자, 따라서 a 값이 2가 됨을 알 수가 있다. 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VAX는 V2X가 되고요. 분산 성질에서 2의 제곱 4 곱하기 VX 값을 물어본 거와 같죠. 자, 여기 A 값 2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니까 확률 분포표 위에다가 X제곱을 넣을게요. 마이너스 3의 제곱 9, 0의 제곱은 0, 2의 제곱은 4. 따라서 먼저 X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 분모 4 통분되어 있고요. 자, 9 곱하기 2 해서 18. 자, 0은 곱하나 마나 0이고요. 4 곱하기 1에서 플러스 4. 따라서 4분의 22이므로 자, 2분의 11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일단 분산은 제곱 평균 2분의 11에다가 평균의 제곱, 평균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 되겠지. 즉 2분의 9가 되겠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4배의 VX는 4 곱하기 2분의 9에서 2, 9, 18. 18이 정답이 되겠죠. 선택지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 자연수 ABCD의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 B, C, D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자, 가보니까 곱해서 8이다. 자, 8은 자, 1 곱하기 8이 될 수도 있고요. 8은 자, 1 곱하기 8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 곱하기 4가 될 수도 있죠. 자, 이건 이제 두 개의 수를 곱해서 8이 되는 경우고요. 또는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도 즉 2의 세제곱이 8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A, B, C, D 순서와 상관없이 자, 1 3개 나오고요. 자, 1이 3개 나오고 8이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 경우는 자,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합해서 10보다 작아야 되는데 합했을 때 11이 되니까 못 쓴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1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자, 2하고 4가 와 있으면 가 조건도 만족하고 나 조건 합이 얼마죠? 8로서 10보다 작다 만족하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는 1이 하나 들어가 있을 때 2가 3개 나오면 되겠죠. 순서와 상관없이. 자, 그럼 합이 7이고 나를 만족하죠.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 1, 2, 4, 1열로 나열하는 경우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4개를 1열로 나열한다. 4팩토리얼 나누기 1이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될 것이다. 자, 계산하면 분자 분모 2팩토리얼로 나눠주니까 4, 3, 12, 12가 되고요. 자, 1, 2, 2, 2는 자, 마찬가지로 같은 것이 포함한 순열을 이용해서 4개의 문자를 나열함에 있어서 2가 3개 같은 게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어주니까 3팩토리얼 분자 분모 약분하고 4가 되겠지.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 더하기 4에서 16 선택지 4번 정답 되겠죠. 그 다음 27번 문제 봅시다.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대요. 임의로 4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요. 적혀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다. 크기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라고 하자. 자, 그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A1과 A2의 곱이 홀수가 되어야 되고, 그 말은, 자, 홀수, A1도 홀수, A2도 홀수여야지 곱해서 홀수가 되겠지. 다음, 큰 거 두 개의 수, A3와 A4의 합은 16 이상이 되어야 한대요. 자, 그럴 확률을 구해달랍니다. 그치? 자, 먼저 분자에 들어갈 경우의 수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밑에 주머니에서 홀수는 1, 3, 5, 7, 9, 5개가 있는데, 먼저 A3과 A4가 될 수 있는 경우부터 봅시다. 자, A4가 만약에 제일 큰 수 10이었다면 A3는 9 가능하겠죠. 다음 10일 때 8 가능하고, 자, 10일 때 7 가능하고, 10일 때 6까지 이렇게 가능할 거 아니야. 다음 A4가 9일 때는, 자, 8 가능하고요. 자, 9일 때 7 가능하죠. 됐지? 자, 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8이면, 자, 8이면, 7 되니까 15. 안 되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고. 자, 그에 따라서 각각의 우리가 A1과 A2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옆에다가 한번 적어 봅시다. 먼저 9,11대 A3, A4, 9,11대 그러면서 9와 10이 결정되었어요. 그럼 A1, A2는 9보다 작은 수여야 되는데 9보다 작은 수 중에서 홀수는 1, 4, 5, 7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만 하면 작은 수를 A1, 큰 수를 A2에다가 배치하면 되겠죠. 따라서 선택만 해주면 된다. 다음 A3, A4가 8,11 때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8과 10을 선택했거든. 그럼 A1과 A2는 9가 될 수 없죠. 8보다 작은 홀수 1, 4, 5, 7 다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4 컨비네이션 2가지 이렇게 되겠지. 다음 7,11 때 봅시다. 7,11 때 7하고 10을 선택했다. 그러면 A1, A2는 7보다 작은 홀수 1, 4, 5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4 컨비네이션 2. 다음 6,11대 자 6,11대 6과 10이 A3, A4에 각각 대응되었다. 그럼 6보다 작은 홀수 1, 4, 5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A1, A2를 만들어야겠죠. 다음 이제 8,91 때 봅시다. 8하고 9가 이렇게 선택됐다면 8보다 작은 홀수 1, 3, 5, 7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A1, A2를 결정해야 되겠고 자, 7,9 A3, A9가 7,9일 때 7,9일 때는 마찬가지 7보다 작은 홀수 1, 3, 5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A1과 A2를 결정하면 되겠다. 됐지? 따라서 여기 4 컨비네이션 2가 하나, 둘, 3개 있죠. 6이니까 6, 3, 18이 되고요. 플러스 3 컨비네이션 2가 3개 있죠. 그래서 3, 3은 9 하니까 분자에 들어갈 경우의 수가 27 될 것이다. 됐지? 자, 분모는 10개 중에서 4개를 택한다. 10 컨비네이션 4. 자, 분모의 경우의 수 계산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나누기 3 곱하기 2 4 곱하기 3 곱하기 2 여기 8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니까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7 곱하기 10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는 27 자, 3으로 약분하니까 자 결국 70분의 9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5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자, 정규 분포로 다루는 두 확률 변수 xy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즉 gx라는 함수는 요 그래프가 자, fx 더하기 6,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6만큼 평이동한 거죠. 됐지? 자, 요 말은 fx와 gx 즉 두 확률 밀도 함수의 표준 편차는 똑같을 것이다. 됐지? 표준 편차는 똑같고 평균만 6만큼 차이 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주고요. 가나 조건을 또 만족한대요. 자, 그리고 자, 요 값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x 더하기 시그마 y가. 근데 여기서 요 시그마 y는 결국 뭐와 같다? 시그마 x와 같겠죠. 따라서 x에 대한 평균과 x에 대한 표준 편차를 더해주라는 문제와 같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자, 밑으로 잠시 와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x축에 대해서 좀 더 길게 그릴까요? 자, 요런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다음 여기 자, 요런 그래프가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됐지? 자, 그래서 여기
평균이 있을 거고 여기 평균이 있을 거란 말이야. 됐지? 자, 그래서 자,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fx 야를 6만큼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6만큼 병에 이동시킨 게 gx가 될 거예요. fx가 확률 변수 x와 관련되어 있고 gx가 확률 변수 y와 관련된 확률 밀도 함수죠. 그래서 x의 평균이 자, 요 지점이고요. x좌표고요. y의 평균이 요 지점의 x좌표가 될 것이다. 여기 6만큼 떨어져 있다. 그럼 이제 요 교점이 또 대칭성에서 절반이죠. 따라서 요 거리가 3이 될 거고 요 거리도 3이 될 거란 말이야. 가조건 가만히 보면요. 23과 여기 11의 차가 12거든. 그치? 그래서 x 11 이하, 11이 23보다 왼쪽에 있는 게 분명한데, 보세요. 여기 6이니까, 6에다가 6을 더하면 12거든.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3만큼 더 가고요. 오른쪽으로 또 여기 3만큼 더 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 딱 요 높이가 요렇게, 요 교점과 일치한 y 값을 갖게 되거든. 대칭성에 의해서. 그치? 자, 그래서 요 좌표를 우리가 11이라 두고요. 요 좌표를 23이라고 두고 한번 해석해 보면 가가 성립할 겁니다. 가의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따라왔죠. 그 다음에 나를 가만히 보니까 모두 x가 이제 k 이하, 여기 y도 k 이하의 합이 여기 1이라는 게 중요하죠. 1이라는 것은 모든 확률의 합이잖아. 그치? 따라서 우리가 어차피 x, y의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 gx인데 x축을 평행 이동시켰을 때 완전히 포개진다. 즉 표준편차가 같거든. 똑같은 모양이거든. 그렇다면 k가 어디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나 조건식입니다. 됐지? 자,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 바로 가운데 있는 요 지점, 교점, 여기가 k임을 또 간파해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면 되겠죠. 됐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가 교점이고 여기가 fx였다면 여기 x 간단하게 보면 여기 교점이에요. 교점이면 요 부분이 k였다면 나의 좌변에 x가 k 이하 요 부분의 넓이와 더하기 k 이하 y가 k다라는 말은 k 이하라는 말은 자, 요렇게 가서 대칭성에 의해서 요 부분을 의미하거든. 어디 갔나? 자, 요 부분을 의미하거든. 요 부분 전체를. 됐죠? gx에서 k를 끌어당겨서 요 부분을 fx에다 붙이면 요 부분이 되거든. 따라서 fx와 x축을 둘러싸인 모든 부분의 면적, 즉 1과 같다. 따라서 k 지점이 첫 번째 fx와 gx의 교점에 요 지점이 k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칭성 k에서 왼쪽으로 6만큼 가면 11, 오른쪽으로 6만큼 가면 23이니까 k는 11과 23의 중점 될 거 아니야. 따라서 34를 2로 나누니까 자 k 값은 17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k 값이 17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래서 가나 조건을 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식 봅시다. x가 17 이하일 부분의 확률과 y가 k 이상일 확률. 자, 그거를 이제 확률 밀도 함수 fx만 두고 한번 그려볼게요.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x의 평균, 여기가 fx니까 x의 평균이죠. 여기가 x 확률 밀도 함수니까 평균 구해봅시다. 평균은 여기죠. 이 값이지. 즉 17과 23의 중점이잖아. 따라서 40을 2로 나누니까 평균이 20 되겠지. 됐지? 17에서 3만큼 오른쪽으로 간다. 혹은 23에서 3만큼 왼쪽으로 간다. 평균이 이제 20이 되어서 fx가 완성되었다. 왜? 구하고자 하는 게 x의 평균에다가 x의 표준 편차를 대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k 이하일. 자, k가 왼쪽으로 3만큼 간 요 지점에 있거든. 여기가 교점이고 여기가 k지. 여기 k 17, 여기 k거든. k 이하일 확률은 여기고요. 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가 23이었지. 자, y가 k 이상. 자, 왼쪽 그림 요 y에서 k 이상은 대칭성에 의해서 fx에 있어서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의 확률의 합이 0.1336이랍니다. 됐지? 자, 그러면 전체 확률 1에다가 0.1336을 빼버리면 얼마죠? 0.8664잖아. 자, 이 값을 다시 2로 나누어 버리면 0.433이거든. 자, 그 말은 자, 여기 요 부분의 넓이
자, 여기를 좀 지울까요, 이제? 여기 지우면, 자, 20에서 23까지, x 입장에서 20에서 23,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0.4332가 되거든. 자, 보세요. 자, 그 밑에다가 이제 표준화 시켜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지축. 자, 요렇게 되어서 평균이 0이고요. 그래프를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그릴까요? 자, 23에 대응되는 요 지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 0.4332가 되는 걸 찾읍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요 표에서 0.4332가 여기 있죠. 즉 여기가 1.5, 즉 여기가 1.5 좌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요 좌표가. 자, 그렇지. 자, x 입장에서 20에 해당되는 게 표준화시켜서 0으로 갔고요. x 입장에서 23에 해당되는 게 1.5로 갔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g와 x의 관계식은 g는 x 마이너스 평균, x의 평균 나누기 x의 표준 편차 이래 될 거 아니야. 자, 그치? 자, 따라서 이렇게 돼요. g가 1.5가 나왔다라는 말은 x가 1.5에 해당되는 x가 얼마죠? 23이지. x 자리에 23을 넣고요. 빼기 평균은 위에서 20이지. 20. 그리고 시그마는 모른단 말이에요. 시그마 x의 시그마를 미하죠. 자, 그러면 여기 분자가 여기 3이 될 거고요. 자, 따라서 시그마는 1.5 나누기 3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2가 되겠지. 그치? 물론 x의 시그마, 물론 y의 시그마도 일치하죠. 따라서 요 값이 시그마 x의 시그마가 2가 될 거고 우리가 평균은 아까 구해놨죠. 여기 20이었죠. 20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답 22 선택지 4번 되겠죠. 단답형 29번 문제 봅시다. 자, x, y가 자, 각각 1, 2, 3, 4, 1, 2, 3, 4, 5, 6이라고 줘졌고요.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로 물어봤는데 아래 박스 가나다 3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달랍니다. 자, 집합 x의 임의의 두 번수 x1, x2에 대하여 x1, x2가 이런 대소관계일 때 함수값들은 우변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지. 큰 x값에 대해서 함수값도 크다 또는 같다. 등호가 들어갔다는데 주목을 해야겠죠. 자, 다음 조건 봅시다. f1이 3 이하고요. 다 조건 f3이 f1 더하기 4 이하이다. 자, 이 문제에서는 나 조건을 먼저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보세요. 자, 요렇게 x 1, 2, 3, 4가 있고요. 다음 자, y 자, 공역. 자, 1, 2, 3, 4, 5, 6이 있어요. 자,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인데요. 자, f인데요. 자, 나 조건에서 자, f1이 3 이하라는 말은 자, f1이 1일 수 있고요. 또는 f1이 2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f1이 3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f1이 1인 경우를 봅시다. 자, 왼쪽 그림에서 1이 1로 이렇게 대응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 그러면 다 조건에서 자, f3이라는 값은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f1자 1이니까 5 이하가 돼야 되거든. 자, 그러면 f3이 5 이하라는 말은 다시 f3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F3이 1인 경우 봅시다. 자, F3이 1이 되었다면 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2는 1로 갈 수밖에 없죠. 2가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정의역. 그 다음 나머지 4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자, 1부터 6까지 6가지가 있겠죠. 4가 대응될 수 있는 방법. 4가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고 4, 5, 6으로 가도 수 있죠. 따라서 F3이 1. 자, F1이 1인 가운데 F3이 1인 경우는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다. 다음 F3이 2인 경우를 봅시다. 자, 그림을 잠시 수정. 자, 여전히 1은 1로 대응되고요. F3이 이제 2로 이렇게 대응됐어요. 자, 그러면 정의역 2가 갈 수 있는 것은 1 또는 2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4는 가가 조건에 의해서 2부터 6까지 5가지가 있으므로 10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자, 계속해서 F3이 3인 경우 봅시다. 자, 3이 3으로 이렇게 대응되었어요. 그러면 정의역 원소 2가 대응될 수 있는 것은 1 또는 2 또는 3 세 가지가 있을 거고요. 4가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은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네 가지가 되겠지. 따라서 12, 12가지가 있고요. 자, 4가 대응될 수 있는 F3이 4인 경우 봅시다. 자, F3이 4인 경우 물론 규칙서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3이 4로 대응되었어. 그러면 정의역 2가 대응될 수 있는 값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정의역 4가 대응될 수 있는 방법 4 또는 5 또는 6 세 가지에서 12가지. 다음 마지막으로 자, F3이 5인 경우, 자, F3이 5에, 3이 5에 대응되었다면 2가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은 1에서부터 5, 5가지. 그리고 4가 대응될 수 있는 방법 5 또는 6, 2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0가지가 있죠. 따라서 F1이 1이면서, 자, F3이 1인 경우는, 자, 이렇게 6 더하기 10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0 되겠지. 자, 계산하니까 12가 2개, 24개, 12 2개, 20. 게다가 6 더하니까 26 해서 총 몇 개? 50가지 경우의 수가 있더라. 동그라미 실었고요. 자, 여전히 F1이 1일 때 우리는 F3이 F1이 1인 경우는 다 있죠. 그렇죠? F3이 1. 그래서 나와 다 조건에서 F3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다 합해서 즉 F1이 1인 경우는 총 몇 가지? 50가지. 자, 이렇게 했지.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그림을 잠시 다시 좀 지우고 이제 두 번째로 자, F1이 2인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이제 다 조건에 의해서 자, F3은 자, 그걸 갖다 2 더하기 4. 자, 6 이하 되잖아. 자, 그러면 자, F3은 자, F1이 2니까 3이 가 조건에 의해서 1이 될 수 없고 최소값 2가 될 거고요. 3, 4, 5,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제 F1이 2인 상황에서 F1은 무조건 2로 간 상황에서 F3이 먼저 2인 경우로 봅시다. 3이 2로 갔어요. 그럼 2는 정의역 2는 2로 갈 수밖에 없죠. 한 가지. 그럼 4는 2부터 6까지 5가지가 경우, 즉 5가지가 있고요. F3이 3인 경우 봅시다. 자, F3이 이렇게 3으로 간 경우는 정의역 2는 2 또는 3 두 가지로 가고요. 그다음에 4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네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8가지가 있고요. 자, F3이 이번에 4로 간 경우 봅시다. 4로 가면은 2는, 정의역 2는 2 또는 3 또는 4 세 가지가 있고요. 4는 4 또는 5 또는 6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9가지가 있고요. 자, F3이 자, 5로 가는 경우는 정의역 2가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정의역 4는 5 또는 6 두 가지로 가서 8가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F3이 6에 대응되었다면 정의역 2는 2에서부터 6까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경우로 갈 수 있고요. 4는 6 한 가지로 가야겠죠. 그래서 5가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5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5인데 5 더하기 5 해서 10이고요. 8 더하기 8에서 16이고요. 9를 더해주니까 20, 35, 35가지 경우가 있다. 즉 F1에 2에 해당되는 경우 35가지 경우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 여기를 좀 지울까요? 자, 여기를 F 자 지우고 자, 여기가 자, F1이 2인 경우의 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F1이 자, 3인 경우를 따져줘야겠죠. 자, F1이 3인 경우. 그럼 이제 다 조건에 의해서 F3은 이하다. F1, 1이 3이니까 7 이하. 그치? 당연히 7 이하니까 F3이 될 수 있는 경우는 F1이 3이니까 가조건에서 3부터 출발.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지. 따라서 그림을 지워서 자, 정의역 1이 3에 대응되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2, 3, 4는 절대 1, 2는 대응될 수 없죠. 가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3이 먼저 3인 경우 F3이 3인 경우 봅시다. 자,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것은 3 하나밖에 없고요. 4가 갈 수 있는 것은 3에서 6까지 4가지에서 4가지. 다음 F3이 4인 경우 봅시다. 4로 갔다면 2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 3 또는 4 두 가지에 대해서 4가 갈 수 있는 건 4, 5, 6 세 가지 해서 6가지. 자, F3이 이번에 이제 5로 간 경우 봅시다. 정의역 2가 갈 수 있는 것은 3 또는 4 또는 5 세 가지에 대해서 4가 대응될 수 있는 값은 5 또는 6 두 가지에서 6가지. 자, F3이 마지막으로 이제 6인 경우 봅시다. 6인 경우를 보면 2가 대응될 수 있는 것은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해서 4가지에 대해서 4가 갈 수 있는 것은 6 한 가지죠. 그래서 4가지. 따라서 10 해서 20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됐지? 자, F1이 3인 경우는 20가지. 그래서 F1이 1일 때 50가지, F1이 2일 때 35가지, F1이 3인 때 20가지 해서 총, 자, 봅시다. 80, 100, 105. 정답은 105가 되겠죠. 105가지. 됐죠? 정답은 105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봅시다. 주머니 A, B 모두 흰 공 3개, 흰 공 3개, 자, 검은 공 하나가 들어있어요. 실행 1, 실행 2를 순서대로 하고요. 자, 박스 밑에 내용 먼저 봅시다. 실행 2가 끝난 후에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조건 확률이죠. 그럴 때, 자, 이 부분이 분모에 들어갈 확률 또는 경우의 수가 되고요. 자, 분자는 그런 상황에서 실행 1에서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에서 흰 공이 2개였을 확률을 구해서 기약 분수시켜서 P와 Q 분자 분모의 수를 합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됐지? 자, 실행 1 보니까 자,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 동전이 뒷면이 나온다에 따라서 갈라져 있고요. 앞면이 나오면 일단 A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고요. B에 넣고요. 뒷면이 나오면 임의의 공 3개를 꺼내어서 B에 넣는데요. 그렇고 실행 2는 각각 똑같은 행위 주머니 B에서 임의로 5개의 공을 꺼내어서 주머니 A에 넣는데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 실행 1, 실행 2 분자 분모 보니까 주머니 B하고 관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경우를 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만약에 앞면이 나왔다 칩시다. 자, 앞면이 나왔다. 그러면 주머니 A에서 앞면이면 2개의 공을 꺼내죠. 그래서 흰 공을 2개 꺼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주머니 A에는 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남게 되고요. 주머니 B에다가 집어넣겠죠. 자, 그러면 주머니 B에는 흰 공이 2개가 첨가되어서 흰 공 5개, 검은 공 하나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주머니 B에서 5개를 뽑게 되면, 자, 뽑게 되는 게 뭐다? 흰 공 5개를 뽑을 수 있죠. 흰 공 금액 남은 것은 B에서 뽑을 때 흰 공 5개를 뽑으면 남는 건 검은 공 1개가 될 거고, 다음 흰 공 4개와 자, 검은 공 하나를 뽑게 되면 흰 공 하나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시행이 끝났고요. 또 주머니 A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꺼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주머니 A에 남는 건 흰 공 2개가 남게 될 거고요. 자, 그때 주머니 B는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증가해서 흰 공 4개, 자, 검은 공 2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5개를 꺼낼 때 주머니 B에서 흰 공 4개, 자, 검은 공 하나를 꺼내어서 주머니 B에 남는 게 자, 검은 거 하나가 남겠죠. 또는 자, 흰 거 3개, 검은 거 2개를 뽑게 되면 남는 거는 자, 흰색 공 하나가 남게 될 것이다. 여기가 이제 앞면이 나왔을 때 실행을 다 한 거고요. 자, 만약에 이제 뒷면이 나왔다 싶다. 자, 뒷면이 나오게 되면 자, 주머니 A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내거든. 그럼 이제 흰 공 3개를 모두 다 꺼낼 수도 있고요. 또는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를 꺼낼 수도 있겠죠. 흰 공 3개를 다 꺼내면 A 주머니에는 검은 공 하나만 남게 될 거고,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를 꺼내면 자, 흰 공 하나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주머니 B에 가게 되면 주머니 B는 흰 거 3개를 첨가시키면 자, 흰 공 6개, 다음에 검은 공 하나가 될 거고요. 흰 거 2개를 첨가시키니까 이거는 흰 공 5개, 이거는 검은 공 2개가 되겠지. 그래서 위의 경우에 주머니 B에서 다시 5개를 꺼내게 되는 경우는 자, 흰 공 5개만 꺼내게 되면 주머니 B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남게 되고요. 그리고 흰 공 4개, 검은 공 하나를 이렇게 해서 5개 뽑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주머니 B에는 흰 공 2개만 남게 될 것이다. 다음 흰 공 5개, 검은 공 2개가 되는 경우는 3가지 경우가 생기네요. 흰 공 5개를 다 뽑을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검은 공 2개가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흰 공 4개, 검은 공 하나를 뽑게 되면 자, 흰 공 하나, 자, 검은 공 하나가 남게 되고, 다음 흰 공 3개, 자, 검은 공 2개를 뽑게 되면 주머니 A에는 흰 공만 2개 남게 되겠죠. 자, 이렇게 모두 한번 흐름을 다 정리해 봤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맞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분모에 들어갈 거. 자, 실행 2가 끝난 후, 자, 실행 2가 끝난 후에 주머니 B에 남아있는 공인데, 여기, 이 부분이죠. 흰 공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 봅시다. 검은 공만 남았으면 되죠. 검은 공 1개, 여기 검은 공 1개. 또, 뒷면이 났을 때는 흰 공이 없는 거. 자, 요 경우밖에 없죠.
따라서 맨 첫 번째 요 사건은 앞면이 나오고 흰색 공 두 개를 A에서 꺼내서 B에 넣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다시 B에서 흰색 공 5개를 뽑는 경우 마찬가지라면 자 요런 흐름을 타고 가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을 사건 X, 자 요거는 사건 Y, 요거는 사건 G라고 할게요. 그렇지?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 자 G는 자 뒷면이 나오고 주머니에서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를 꺼내고 그래서 B에 이렇게 있는데 흰 공 5개를 꺼내는 경우죠. 이 상황,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자 분자에 들어가 봅시다. 실행 1에서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에서 A에서 B로 넣죠. 흰 공이 2개였을 경우 이 부분을 봐야겠죠. 흰 공이 2개 했다. 요거죠. 즉 사건 X 될 거고요. 다음 흰 공 2개죠. 사건 G가 될 것이다. 결국 자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자 px 더하기 자 py 더하기 pg 분의 자 분자에는 px 더하기 pg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 계산해 봅시다. 위에서 자 px 먼저 계산해 봅시다. 자 px는 먼저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실행 1에서 4개의 공 중에서 주머니 A에서 2개를 꺼내죠. 4 컨비네이션이 그 중에서 흰색 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니까 3 컨비네이션이 거기다가 실행 2는 여기죠. 흰색 5개, 검은 거 하나, 즉 총 6개의 공이 있는 주머니 B에서 6 컨비네이션 5개를 뽑으니까 5 될 거고요. 흰색 공 5개가 뽑힌다. 5 컨비네이션 5 이렇게 되겠지. 자, 계산할까요? 2분의 1 곱하기 여기에 6이고 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6이고 여기 1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 이제 PY 계산해 봅시다. PY 앞면이 나오고 2분의 1 곱하기 4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음에 있어서 주머니 A에서 Y는 이제 흰색 공 하나, 검은색 공 3개의 공 중에서 흰색 공 하나를 뽑고요. 검은색 한 개 중에서 하나 1이죠. 그 다음에 6개, 이렇게 6개 있는데 6개 중에서 5개를 뽑음에 있어서 흰색 4개, 검은색 하나를 이제 뽑아야겠지. 따라서 흰색 4개 중에 4개를 뽑으니까 1이고요. 검은색 2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니까 이 컨비네이션 1. 자, 이제 계산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6이고 여기 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6이고 여기 2니까 다시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계산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두고 다음 밑에 뒷면이 뽑혔을 때 여기 PG를 구해봅시다. PG는 뒷면 2분의 1이 나오고요. 곱하기 4개의 공 중에서 A 주머니에서 3개를 뽑으니까 4 컨비네이션 3분의 흰색 공 3개 중에서 2개가 뽑혀. 흰색 공 3개 중에서 2개가 뽑혀. 3 컨비네이션이 검은색 하나 중에 하나니까 곱하기 1 생략하고요. 다음 B 주머니 5개, 흰 거 5개, 검은 거 2개, 7개 중에서 5개를 뽑음에 있어서 7 컨비네이션 5분의 흰색 공 5개가 뽑혀야 되거든. 5 컨비네이션 5 이렇게 될 거야. 자 계산해 주니까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4가 되고 3이 되니까 4분의 그치 4분의 3 될 거고요. 자 곱하기 다음에 여기가 7 컨비네이션 5가 21이지. 그리고 5 컨비네이션 5가 1이죠. 자 여기는 이렇게 먼저부터 이렇게 시킬게요. 7.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식을 적어 줍시다. px가 그대로 2분의 1, 2분의 1, 6분의 1의 곱이고요. 플러스 py가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의 곱이고요. 플러스 PG가 자 2분의 1 곱하기 3하고 21을 약분시킬 상태니까 4분의 1 곱하기 7분의 1 되겠지. 이 상태에서 X의 확률과 G의 확률만 분자에 다시 그대로 카피합시다. 이렇게.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7분의 1. 자, 먼저 분자 분모. 자, 분자 분모 뭐 하자? 4를 곱합시다. 그럼 이렇게 약분되겠죠. 이렇게 약분될 거고.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모두 약분되고, 약분됐죠. 이렇게 약분되죠. 자, 그 다음에 6을 곱할까요? 6을 곱하면 자, 이 부분은 1 되고요. 여기는 6을 곱하면 3이니까 7분의 3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6을 곱하면 1 되고요. 여기는 6을 곱하면 여기 2가 되겠죠. 여기 2가 되고 플러스 7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겠지. 다음 분자 분모 7을 곱합시다. 그러면 7 더하기 3이 되고 3이 2가 되겠지. 그래서 7을 곱하면 14 더하기 3 되나? 봅시다. 아이고, 여기 3이 맞죠? 여기 3이 맞죠? 3이 맞죠? 21 더하기 3 되겠네. 그치? 여기 3 맞죠?
따라서 자 24분의 10 되니까 자 2로 약분할까요? 자 2로 약분하면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자 12분의 5가 되겠네. 따라서 P가 12고요. 자 Q가 5니까 P 플러스 Q의 값은 17이 최종적인 정답 되겠다. 30번 정답 17 되겠습니다.